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올해 첫 회기를 열고 전북 도정 방향과 현안을 살피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회기 첫날부터 지자체들의 갈등 현안이 거론되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특히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 관할권과 전북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두고 각 지역구 도의원들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도의회 조정력에도 책임론이 일고 있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한 목소리 잃은 도의회의 호흡과 발전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갈등 현안들을 매듭짓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과 또 전북 도정과 지역 정치권의 과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갈등 현안에 대해 도민들은 도의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인서트로 준비했습니다.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새해가 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전북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바랬는데 새만금 관할권이나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갈수록 더 격해지고 있고 도의회 일부 의원들도 지역구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는데요. 전북이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는 좀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전북에 많은 지역 갈등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주의 논리만 강조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느 한쪽이 피해보거나 강제적인 방법은 좀 피하고 소통과 양보로 지자체 간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지자체와 전북도의 소통, 그 속에서 도의회나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너무 오르고 전북 경제가 굉장히 힘든데 지역 정치권도 민생 경제에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지역 경제 현안보다는 완주 전주 통합 같은 갈등 현안만 살피고 또 논란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우리 지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지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들은 연대에서 초광역권? 이런 걸로 발전하고 정부 사업도 따내는 걸 보면 우리 지역이랑 비교되고 좀 답답하죠. 내부적으로도 계속 단합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인 같아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지역 정치권부터 싸우지 말고 협력하고 서로 수용하는 자세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자, 지역 갈등 현안에 대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도의원을 모셨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은미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의당 오연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해야 될 이야기 많습니다. 4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 여러 상임위에서 각자 이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기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올해 네 분은 어떤 마음으로 도의원을 하고 계신지 또 시작하셨는지 또 많은 도민들은 도의회 활동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어떻게 또 체감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가장 다선인 우리 오은미 의원님 순창에서 오늘도 정말 열심히 또 달려오셨습니다. 네, 달려왔습니다. 네, 지역구 활동하랴 뭐 또 의회 활동하시랴 힘드시죠? 제가 거의 차가 한 1년 좀 넘었는데 거의 8만 킬로를 뛰었거든요.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늘 그런 염려를 뒷전에 하여튼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어진 역할은 또 잘 해내야죠. 이제 벌써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3월이잖아요. 예. 12월 달에 탄핵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전국 진짜 어수선하고 거의 이제 3개월여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에게 또 주어진 또 도의 임무가 있기에 지금 2월 달 회기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특히 저희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3월이면 농사의 시작인데 그렇죠. 지금 갑자기 정부가 또 전에부터 좀 벼 재배 면적을 줄여왔긴 하지만 이제는 거의 강제로 벼 재배 면적을 이제 감축하라고 해가지고 그건 이제 쌀을 매년 40만 8,700톤을 수입하는 그 물량만큼의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같이 협력해서 좀 중단하라 하는 결의안을 좀 발의했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완주 산단 내에 그 알트론이라는 그 자동차 휠 생산하는 휠 업체죠. 휠 생산하는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이제 업체가 있는데 거기 220명의 노동자가 임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0억 원 정도 상황이고 거기에 협력업체라든지 또 가족들 포함하면 1000여 명의 우리 도민들이 지금 거의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지금 도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무대책이어서 우리는 오연수 의원님하고 그 노동자들을 만나고 도도 만나고 또 토론회를 며칠 전에 해가지고 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범도민 대책위를 좀 구성해가지고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생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군산 가족센터 내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인종차별이라든지 노조 혐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문제가 또 제기돼가지고 또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이제 그래서 제가 올해는 중점적으로 각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직장 내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 없는지를 실태조사하고 좀 토론회를 통해서 좀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시사토론 방송은 터놓고 말합시다입니다만 또 매일 아침 페트롤 전북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짚어드리는데 알트론이라는 회사의 노조 지부장님 이 자리에 오셔서 어려운 이야기 저도 현장에 가서 또 공장 닫힌 공장을 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현안 정부가 있다면 작은 정부가 이제 지자체일 텐데 너무 계엄 이후에 탄핵이라고 하는 블랙홀 모든 이슈를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권이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이 경제 이야기, 지금 제일건설을 비롯해서 알트론이나 여러 지금 협력업체들 임금 체불만 해도 작년 기준 500억이 넘는다고 하고 여러 차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도의회를 함께 이제 행정과 더불어서 감시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 또 14개 시군이 작은 또 지자체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체감 온도가 가장 가까이 오는 곳은 기초의회, 도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네 분과 더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대가 되는데 우리 도민들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선한희 의원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25년도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 저희가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온 것들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를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전에 이제 식품 그 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회가 이제 용역이 최종적으로 보고회가 끝났고 이제 관련된 조례를 이제 다음 달에 공동으로 좀 발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특위도 이제 3회차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 제가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3월 20일과 4월 3일 또 각각 탄소 중립 관련 이제 기획 포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예산 가이드라인을 좀 더 만들고요. 그리고 에너지 3법 이거 전북에 어떻게 작용이 될 건지 관련 내용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했지만 좀 너무 마음이 아팠던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사실 센터를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센터는 좀 어렵게 됐고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부터 지원까지 이제 TF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이 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한번 했다가 이제 제가 다시 시작한 기업하기 좋은 연구 모임을 이번에 다시 좀 시작을 해서요. 기업에 대한 특히 이제 청년 기업인들이 마의 3년, 마의 5년을 넘어서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제 고 강태환 군의 사망 이후에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문제들을 좀 관심 있게 봤었고요. 3월 말에 관련한 이제 한시적 조치가 이제 종료되면서 이번에 저희가 관련 상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도의회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조금
조금 더 고무적인 건 법무부에서 3월달 안에 관련 내용을 연장 검토를 하든 상시화 검토를 하든 방안을 좀 내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안을 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미등록 이주 아동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민 사회를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 이민 사회를 어떻게 차별 없이 인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식 개선도 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한 해를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의원님들의 각각의 상임위 활동하는 내용을 들으시니까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듣고 있구나.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들 또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질의하고 또 발의하고 조례를 재개정하는 일 속에서 뉴스화가 되고 있는 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활동에 여러분들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연석 의원님 역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어떻게 시작하셨고 회기한 내용도 좀 함께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 업무 보고에서는 지금 의정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필수 의료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행정에서는 봤을 때 숫자 그리고 이제 파견을 하면서 그 공백만 채운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서 정말 도민들이 이 의료 공백의 문제를 도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요. 그리고 이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의 문제는 아무나 저는 건들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그 반대 목소리를 낸다거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 거론 자체가 거의 금기시되고 있는데 제대로 새만금의 문제를 들여다보자 그래서 새만금 신공항의 문제를 한 번 더 5분 발언을 통해서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했습니다. 그 신공항의 문제는 도민들이 신공항이 생기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국제 그 여행을 제대로 갈 수 있게 국제선이 운항되는 신공항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직접 들여다보면 거기가 국제선 2대가 운항되는 신공항 계획, 그리고 군산공항과 연결해서 통합관제를 해서 국제선이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제대로 운항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조류 충돌 위험성이 무한 공항보다 610회가 높은 것도 문제를 좀 지적하였고요. 지금 해수유통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이 개발이 시작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후의 계획도 앞으로 30년까지 2050년까지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말할 때 새만금이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 이게 개발이 완성될 거냐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집중하고 선택해서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제대로 갯벌을 살려가지고 유수한 환경들을 후 세대에다 물려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해서 관리수위 마이너스 1.5m를 50cm 좀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금 문제되는 곳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이유를 들어서 이건 관리 수위를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관리 수위를 똑같이 지금 해수면하고 같이 그 물이 차올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농어촌공사 자료를 통해서 분석이 되어서 이런 큰 틀의 문제를 좀 이슈로 해서 좀 도민들을 만나볼 계획이고요. 그 전라북도가 정부가 민주적이지 않고 그런 진보적인 의제를 제대로 나라에서부터 국회에서부터 법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알트론의 문제도 노동자들이 전라북도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하루아침에 퇴직금도 없이 월급도 없이 내쫓겼는데 정작 전라북도에서는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 제정부터 노동자가 제대로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제도부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퇴진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제도가 뭐냐 그리고 내 삶에 정말 바꿀 수 있는 법제도가 뭐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아무튼 도에서도 어떻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도도 행정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함께 이렇게 아울러서 도의원 활동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현수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질의하는 역할을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좀 많이 하는 편. 그래서 왜 정의당, 진보당은 왜 이렇게 전북도의 발전에 태클을 거는 거야. 사실 태클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의 국제공항을 독립적인 국제공항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네. 해수유통이 무슨 정의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해수유통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움직이지 않거나 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저희도 지역 그 방송이긴 합니다만 해수유통 이야기 20년 동안 해서 그나마 배수관문 좀 더 열고 유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답답함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소수 정당으로서 좀 그런 부분도 있으시죠. 그러죠. 그러니까는 여지껏 그 해수유통에 대해서 아까 2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또 그 얘기냐 하시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맨 처음에 해수유통을 얘기했을 때하고 지금 얘기했을 때는 기후 위기가 닥치고 진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저는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는 예전 목소리보다 지금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한번 계속 해왔던 얘기라도 현실적인 진짜 방안이거든요. 지금 뭐 배수관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물 높이만 그냥 터놔도 해결 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에 예.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어느 청취자가 전화가 와서 제가 어떤 반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점검하거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진행자인 저에게 진행자의 의식이 그 정도니까 전라북도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제가 찬성 반대 입장이 아니라 중립의 의무로서 진행자 역할을 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개발론 속에서 예. 이렇게 개발론하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SOC 예산을 지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를 따와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여지께는 계속 개발론에 사무쳐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전라북도가 개발되는 걸 너는 싫어하냐? 뭐 이렇게 그 좀 극단적인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품고 있는 공항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이 좀 명확히 보고 그렇죠. 예,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좀 취해야 할 때가 왔지 않나 싶습니다. 양당 정치 속에서 소수 정당들의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양당이라고 하는 두 진보와 보수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수진 도의원님의 이제 활약 그래도 소신 있는 목소리와 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정말 열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올해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매년 하루가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제 이 받는 급여가 좀 제 활동에 비해서 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점심 때도 직원분들하고 했는데 난 내가 활동하면서 월급이 좀 많은 급여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부담될 때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제가 자책을 할 때가 좀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선한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민 정책에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 모임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좀 사실은 다른 분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이민 정책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밝혔었는데도 좀 밀려서 좀 아쉽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뭐 다른 건으로 잘 하실 거라 믿고 아까 오현수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아마 도정 질문을 했었거든요. 해수유통 했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개발하기 갈 길이 많다. 그것도 지금 아직도 해야 될 길이 많은데 약간 환경적인 문제라는 거는 이제 뒤로 생각하신 듯한 답변을 하셔서 아무리 우리가 낙후됐어도 이제 그거 다음에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지사님이 생각을 조금은 지금은 어제도 지사님 100년 포럼에서 그 기후위기 관련된 강의를 하시면서 그분을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를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지금부터 기후위기 뭐 어떻게 대응하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몸에 배야 되는데 그게 좀 지사님이 정책 방향을 조금은
열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그 다른 의원님들 다른 목소리도 이렇게 들어야 공부가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잘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오연수 의원님 그 해수유통 하시는 거 보고 아 내가 너무 그동안에 무식했구나.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좀 그렇게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작년에 중국 사무소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중국 사무소 꺼내서 근데 용역이 들어가도 그게 문제더라고요. 용역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외국인 직원들이 지금 근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고용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칭타오 사무소가 왜 생겼냐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해서 거길 다시 뭐 출장소를 만들었냐 이게 저의 요지였는데 갑자기 지금 있는 중국 사무소를 같이 해가지고 중국 사무소 전체에 대한 뭐 용역을 해가지고 마치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용역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용역이라는 건 기본 사전 재료가 자료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경제 유발 효과를 할 때도 전북연구원에 줄 때도 우리가 인원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또 전북연구원은 그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할 때는 지금 중국 사무소 현 상황과 그 역사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게 제대로 전북연구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전달됐을 때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거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게 통상 업무만 중국 사무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유학생 유치 문화 업무까지 다 다양한 업무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렇게 다양한 업무에다가 칭따오에다만 통상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지금 중국 사람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통상만 중국 사무소에 강조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뭔지 그동안의 걸 다 무시하고 뭔가 막 통상만 강조하는 듯하게 가는 방향은 저는 좋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온 우리가 중국 사무소가 이렇게 변화된 과정을 잘 파악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용역하는데 정보를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번에 아까 그 본격적인 회의 전에 그 천안희 의원님께서도 물어봤었는데 그 통합시군 상생 발전에 관한 조례. 그건 뒤에서 좀 다시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도 했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기 때는 저는 뭐 별다르게 이번에 회기 때 뭐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아까 선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무리라는 게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내가 했던 걸 마무리하고 그게 다시 또 원위치로 지적하기 전 상태로 다가가지 않게끔 하는 거를 했고요. 제가 오늘 좀 신문에 보도자료 하나 낸 걸 이것만 하려고 우리가 그 도정 자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도에 있는데 그게 지금 회의를 한 명만 참석을 해가지고 회의가 된 게 있어요. 우리가 기획행정위 제가 소관이라서 좀 자료를 봤는데 절반 이상 사람들이 참석해가지고 한 게 60%가 넘고요. 한 명만 참석해가지고 회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정 자문단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보통 내용들이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총선 공약, 국가예산, 메가프로젝트, 올림픽 유치 이런 모든 주요 이슈들을 자문하는 기구인데 거기에서 한 명을 가지고 자문받았다는 게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틈도 많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아까 그 도민들 인터뷰에서 나왔던 게 왜 좀 잘 화합해야지 왜 도의회가 그러느냐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도의회 역할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으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겉에 드러난 것만 보거든요. 포장지만 보거든요.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게 저 자신 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방송 전에는 네 분 하실 말씀 없다고 하시더니 모두 발언을 25분을 쓰셨어요. 네 분이서 평균 지금 6분씩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제 민선 8기 이제 지방의회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동시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내년 6월을 기점으로 1년 한 3개월 남았다는 말씀에서 이제 마무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수진 의원님 아까 시간이 아깝다는 말씀에
재선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내 월급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냥 하신 말씀 같지는 않고 정말 진심으로 의정의 한 중추적인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바람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해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40명의 도의원분들이 행정을 견제 감시하면서도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한다면 정부가 우리의 면면을 살피지 못하더라도 또 우리 지자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또 희망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이제 당이 다 다르시잖아요. 우리 지역 안에서도 14개 시군이 갈등하는 모습들을 물론 이제 전주 완주 전주는 30년 넘게 끌고 오고 있고 여기 이제 새만금을 보면 방조제도 부안이 갖고 있고 김제가 갖고 있고 또 군산이 갖고 있고 길이가 다 다르고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매립지라든지 그 안에 동서남북 도로 관할권이라든지 또 항만 관할권이라든지 군산 김제 부안 특히 김제와 군산이 아주 강경한 입장 속에서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도 상당히 난처하고 그래서요 김건영 지사가 도민과의 대화 군산 가셨다가 김영일 의원과 고성이 오고 가는 그 장면이 TV 뉴스로 나와서 물론 나중에 이제 김건영 지사가 사과의 어떤 발언도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갈등으로만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 잘 풀 수 없나? 결국에 새만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 것이 아니라 국책 사업이고 물론 우리와 가까이 우리하고 밀접하고 있는데 이걸 지역과 지역으로 이렇게 늘 지난 방조제에도 그렇고 법정으로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걸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행히도 네 분의 지역구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선한이 의원님 먼저 좀 하시죠. 네, 사실 그 당시 상황은 뭐 도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기보다는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의원님과 지사님의 발언이 굳이 도민들 앞에서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할 좀 필요는 없었다라는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통로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저희의 제목 중에 이제 한 목소리를 잃은 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좀 대변인으로서는 한 목소리를 내주면 너무 좋죠. 그럼 전 너무 편합니다. 근데 의원으로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 사실 내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질타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갈등과 또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결국 타협점을 찾아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그게 지금 의원들이 수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여러모로 앞서 말하신 것처럼 통합 문제 그리고 지금 간헐 권 문제는 제가 이 두 사안을 보면 여러모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쨌든 이제 위임받은 이제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 단체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첨예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부러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충청광역연합입니다. 네, 이제 세종이 이제 행정 수도를 가져가는 것. 이제 대전이 전국에 가장 많은 연구단지를 유치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북이 오송오창이 산업단지를 갖고 있고 이제 거기에 공항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 광역연합을 2년 넘게 준비하면서 만들고 화합을 했을 때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충청광역연합에 GTX가 합쳐지면요, 전북은 이제 충청권 아래로는 완전 정말 그러네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분리가 되네요. 네, 되면. 정말 GTX가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같은 이제 세금을 내지만 굉장히 많은 국가의 비용들이 이 교통 인프라를 서울, 경기와 충청까지 뻗어나가고 강원도는 그 안에서도 그나마 수도권에 이제 교통 인프라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지역 내의 갈등을 첨예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가의 균형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큰 틀을 좀 같이 정치인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충청도를 부러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오연수 의원님.
저는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도의 조정 능력이 상실했다고 보고요. 전라북도에 이러한 큰 문제가 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인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아예 입을 닫고 이 문제에 거론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새만금의 문제는 이 그 새만금 새만금 방조제도 예, 예. 1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서도로도 행정안전부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2년 걸쳐가지고 이제 김제로 넘어갔는데 이런 흐름을 보면 이런 새만금의 조성이 가까운 이 시군에 이를테면 그 권한이 관할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군산항에 대한 그 깊숙한 그런 고민이 없이 그러면은 그 김제 부근에 있으니까 김제로 관할권이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이 군산항에 대한 깊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군산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역항이에요. 근데 군산항이 지금 전체 물동량의 90%는 다른 10개 항이 가져가고 10% 중에서도 전체 물량의 1.4%를 군산항이 지금 물동량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항을 그냥 투포트로 운영하는 곳이 없어요. 그 항만을 운영하는데 투포트로 운영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 항만에 따라오는 공공기관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리고 그 배를 이를테면은 그 출입을 시키려면은 그런 기술적인 면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지자체의 관할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살기 위해서는 이 군산항의 무역항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 봤을 때는 저는 군산하고 김제하고 전혀 연고가 없음에도 원포트로 가는 것이 국가 정책하고도 맞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전라북도가 역할을 못했다는 거는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자문위원회 결과가 그냥 김제 거냐 군산 거냐로 고민하지 않고 군산항이 제대로 신항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문위원회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은 왜 자문위원회 의 결과를 안 하느냐. 저는 솔직하게 그냥 전라북도가 맞을매를 맺더라도 이걸 공개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 시기도 지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항만이 이렇게 조성이 될 때 부산하고 창원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점적으로는 해수부에서 역할을 했어요. 정책이 있으면 정책이 실행되려면 예산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군산하고 김제하고 싸우고 있는데 해수부가 역할을 전혀 않고 그리고 도에서도 해수가 역할을 해서 조정을 빨리 해줘라. 그리고 이 조정을 하려면 군산과 김제를 예산을 통해서 어쨌든 뭐 역할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첨예해지고 그러면 국가 정책인 무역항 지정에도 참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러운데 이걸 누가 조정을 할까 저도 오미 의원님 네, 이제 지금 또 그 군산시에서 이제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이 이제 김제시로 정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강임준 시장이 지금 무기한 단신농성에 들어갔죠. 이런 첨예한 지자체에 대한 갈등을 보고 우리 도민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새만금 방조제를 터버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조 섞인 목소리지만 뼈아픈 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은 뭐 늘 예견됐던 이야기고 이제 또 여기에 또 수변도시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부안군까지도 가세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내년에 이제 방파제 또 남북도로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더욱더 이제 지자체 간 이제 싸움들이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도민들의 바람은 뭐 지역 발전, 경제 발전이 이제 큰 바람이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게 개항도 하기 전에 이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이런 갈등들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자문위원회의 어떤 조정 능력 자체도 이제 잃어버린 상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이 개항을 늦춘다. 이제 그거 빌미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러고 있어서. 진짜 이걸 조정을 누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사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이 아니면 사실 관심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40년 넘게 새만금이 하나의 어떤 희망 고문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늘 새만금을 가지고 뭘 하네 수없이 그림을 그렸다 지우고 있어서 왔는데 이제는 지금 아까도 우리가 뭐 공항 이야기하고 또 해수유통 이야기하지만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이거 책임 있는 정치인들, 행정 책임자들이 굉장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니면 제대로 모르는 것인가 진실을 그 내용을 공항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해수유통을 해서 지금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좀 아까 전면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되짚어볼 시기가 왔다. 이런 관할권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말 공항을 제대로 할 것인지 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이번 무안에 또 그 여러 가지 참사를 왜 그런 것에 참사가 다른 지역에 참사가 나면 그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럼 우리 지역에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반성들이 없어요. 어떤 계획이 한번 세워지면 다시 이게 좀 뭔가 계속 밀고 나가지 거기를 다시 조정한다든지 할 이런 여력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합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 또 이제 우리 도와 또 어떤 정치권이 함께 또 그래야 되지만이 중앙의 해수부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잘 조정하고 그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정치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난 총선 때 이제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수가 부족한 지역구는 통합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군산, 김제, 부안이 갑과 을로 나눠졌잖아요. 회원 대하가 포함되면서 이럴 때는 참 지역구의 어떤 통합이 쉽게 되는데 지자체 간으로 놓고 보는 이 분리 방식에서 보면 네 것 내 것이 되는 구도가 돼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권에서 이 원팀을 내세웠던 이 지난 총선의 정신이 이런 건 잘 해결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아마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런데 아까 오현숙 의원님 국회에서 의원들은 가만히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답답함도 있습니다. 분명한 우리가 아까 선한이 의원님 말씀처럼 충북을 바라보면서 충청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화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말이죠. 이수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새만금 신안 관련해가지고 담당 국장하고 한번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인가 한번 했는데 도대체 이게 군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군산에서는 군산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신항이 나왔다. 그게 발단이라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제시하는 그 새만금 신항 건설 기본 계획에 육성 방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육성 방안이 있어요. 새만금 신항을 어떻게든 육성하겠다. 근데 그중에 토사의 매몰, 퇴적으로 인한 군산항의 기능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이것도 하나 있지만 그 위에 새만금 배후 생명공학, 식품, 관광 등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항만 물류 기반 인프라를 적기에 조성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다른 데가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 군산에서 제시하는 토사의 매몰과 퇴적으로 인한 군산화의 기능 저하 이 부분도 하나 있지만 다른 부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제도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기본 방향은 중립적인 거다. 근데 왜 자문단 얘기를 전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문단의 의견을 전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새만금 신항의 지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건데 지금은 그쪽 해양수산부도 이거에 대한 갈등 요소가 있어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안 하니까 도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도는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문단 의견을 우리가 제출하겠다. 그리고 그건 다 알고 있어. 군산은 김제 다 알고 있더라고. 자문단 의견을 주겠다. 근데 그 의견을 아직은 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항만 정책심의회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열어달라고 계속 지금 도청에서는 이 심의회를 빨리 열어달라. 빨리 어떻게든 결정을 해달라고
계속 지금 건의를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게 건의가 되면 거기가 열리면 그때 자문단 그 자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주면 분명히 하기도 전에 심의회가 열리기 전에 분명히 김제하고 군산이 갈등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심의회가 열리면 그때 줄 건데 왜 지금 이렇게 안 줄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리고 군산 말로 그 결과가 자문단 본인들 유리하게 나왔다는 소리 들었다면 그럼 유리한데 그때 열리면 줄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줄 텐데 지금은 아직 줄 단계가 아니다. 열리기 전에 줘버리면 이미 심사도 하기 전에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봐서 조심스러워서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고 해수부의 결정을 따르고 있으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느끼는 게 뭐냐면 실체를 좀 제대로 그 군산시 의원님들 이걸 누가 뺏고자 도가 사실은 그 김관영 지사가 나서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군산 편을 들 수도 없고 김제 편을 들 수도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포트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생각하고 또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존중을 하겠다는 게 김관영 지사나 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직도 외부에 노출을 안 한 상태인데 그 내부에서 회의한 사람들이 이게 지금 나갔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5분 발언 김동구 의원님 5분 발언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달라. 회의만 열리면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조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거 한마디만 꼭 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오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는 조금 위험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 정치권이나 공무원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입장이 다르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범죄나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아니, 그건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제 표현의 문제는 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이게 범죄 수준이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다와 범죄 수준은 대한 내용이나 해수욕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알잖아요. 그리고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재앙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은 다들 염두에 없어요. 사실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진보 정당에서 주구장창 외치고 있지만 그게 하나의 이제 그냥 너희들 계속 그냥 떠들어. 우리는 우리끼리 길 간다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신공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가 또 조류 이제 서식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저희가 5분 발언하고 자꾸 문제 제기하면 그랬어? 근데 그냥 그런 건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심각한 범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장이 저희가 수십 년, 20년 넘게 상대방을 범죄라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왜 있죠. 책임자로서 어떤 주민과 도를 책임지고 가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의원님 그래서 좀 등을 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사이 좋습니다. 자세는 유지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오연숙 도의원,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도의원,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전북도가요. 얼마 전입니다. 시군통합으로 폐지되는 세출 예산 비율과 주민지원 예산을 12년 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북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하필 왜 이맘때냐. 이것은 곧 전주완주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완주 출신의 윤수봉 권유원 의원은 삭발을 하면서 항의도 했고요. 지난해 김관영 지사가 완주 도민과의 대화에 아예 출입부터 막혀가지고 돌아오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순항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지점에 두고 도의회 안에서도 또 갈등이 생겼어요. 먼저 이수진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아까부터 계속 이거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선한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도 있고 그게 건강한 의회 같아요. 건강한 의회 같은데 이제 제가 기획행정위 소관 그 안건이었는데 왜 반대 토론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언론에서도 그런 모 의원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라 인터뷰 기사 같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은 그 상임위 의원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들을 좀 조례 때 보긴 보지만 사실 본인 상임위에 있는 거를 더
깊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뤄졌는데 이게 어떻게든 이제 그 상생 조례안이 무기명으로 해서 통과는 됐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 본회의 저희 상임위 아닌 의원님들 좀 실체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대 토론했는데요. 저는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이제 찬성 토론한 의원님이 이제 그 토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제 내용 이제 보면 조례의 내용보다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시기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십니다. 반대하신 의원님들도 조례의 내용보다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시기의 부적절함을 지시하십니다. 하지만 시기는 내용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내용에 문제가 많았어요. 내용에 이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그 보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런 보도 자료가 있어요. 이 보도 자료가 이제 시군 통합에 관한 보도 자료인데 교육, 복지, 농업, 농촌 분야 자체 사업 12년간 유지 확대라고 돼 있어요. 단정적으로 꼭 지켜야 될 그 강행 규정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조례안에는 유지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조례를 법같이 생각해야 돼. 우리 지역에서 이게 법인데 이 조례를 우리는 당연히 유지 확대, 우리 농촌 분야, 농업 분야 이런 주민 지원 예산이 당연히 12년간 확대되는 거 유지되는 거 알고 있는데 나중에 조례를 보니까 노력해야 돼요. 노력만 하면 돼요. 이게 결과가 12년간 유지 안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우리들은 다 이걸 보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심의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도 통합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는 없어요. 그냥 도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의원, 그다음에 지사가 필요한 사람, 학식과 덕망이 풍부해서 거기에 통합 시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전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고 이 조례라는 건 상생 발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딱 두 조밖에 없어요. 두 항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다 위원회 조례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제가 문제시 삼는 거는요. 이거는 제가 그 상임위 때는 발견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찾아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조례를 보면 이게 지금 설명회를 열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600여 명 정도가 왔다는데 이거를 다 보고 이렇게 되겠지 했을 거예요. 근데 5조를 보면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운영을 통합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그냥 우리 도지사 소속으로 해가지고 그 차이가 있군요. 상생발전 이행점검위원회에서 이행점검이라는 넣고 거기에 도지사 소속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존재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세출 예산 비율 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 주민 지원 예산 유지 확대 이게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근데 자문이라는 걸 넣고 도지사 소속으로 넣은 거죠. 근데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설명회 때 제시했던 상생발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통합시군의 조례 이대로만 조례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통합시군을 당연히 목소리를 낼 줄 알고 그 설명에 온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이런데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지 못해서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완주군 주민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기획행정에서 할 일은 이 조례를 법같이 보고 우리 법률처럼 생각해서 꼼꼼히 해야만 이게 나중에 봤을 때 활용하려고 했을 때 시군통합이 정말 주민투표를 했을 때 꺼내봤더니 이러면 안 되잖아.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지. 제가 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적 발언일 수 있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의원들은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그 색깔을 빼려고 했다는 제 마음까지 제 생각까지도 너무 짓밟힌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참석 의원 33명 가운데 9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이수진 의원님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간부 공무원이 의원님 불참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질이 관련된 내용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 전날인가 해서 그 며칠 전쯤에 전화가 한번 와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저는
조금 얘기했었죠. 알겠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길래 예. 안 되겠다. 그냥 반대해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반대합니다라면서 아. 저는 반대 제가 얘기를 하니까 반대 안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닙니다. 전 반대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반대하실 거면 불참하시는 거는 그 어떠냐는 거예요. 반대하실 거면 예, 이제 예, 불참하시 예. 제가 그랬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면 저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참하지도 않을 거고 투표 정확히 할 거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집행부하고의 어떤 조율이 필요할 때도 조율도 필요고 설득도 필요, 대화도 필요, 소통도 필요하지만 그 지켜야 될 거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 시간 있으시니까 좀 더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불참이라는 말과 반대는 하지 않았으면 불참 이런저런 언급은 이거 사전에 그래서 의원들한테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걸 확인을 하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그 완주군 의회가 11명의 군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강하게 지금 입장을 냈어요. 네. 오범기 시장이나 김관영 지사를 향해서 우리는 이 통합 관련해서 다음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할 네. 정도로 강한 네. 의지를 갖고 있다. 책임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오 의원님. 네, 일단 뭐 완주에서는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이겠죠. 그리고 일단은 도가 조례를 그 만들면서 뭐 완주를 염두에 두고 전주 완주 그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건 공색한 변명이고 누가 봐도 그걸 포석에 깔고 하는데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그냥 전주에 완주를 흡수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통합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지지 않는 속에서 적어도 당사자인 전주와 또 완주 또 주민들 간에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왜 전라북도가 이 시기에 이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이렇게 만드나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명확하게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완주 국민들은 정말 그 극한 투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고 도지사의 내년 또 전주시장의 그 불출마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오연숙 의원님과 선환희 의원님 오늘 말씀 많이 하셨죠. 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시군상생 통합 관련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주 우리 주민들의 찬반에 대한 투표가 있기 전이고 이게 어떻게 또 적용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 목소리를 잃은 도의회 화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환희 도의원, 진보당의 오은미 도의원, 정의당 오연숙 도의원,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